강남권역의 그 구글 자료에 의하면요, 오피스 공실률이 3%대를 기록하며 2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의료 관광 부분에는 괜찮은데요. 나머지 식당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장사가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앞으로 3년, 5년 후에 이제 심화되면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젊은층 소비층이 줄어든다는 거죠. 온라인으로 다 갖다 주니까 딱히 이게 밖에 나가 뭘 살 것도 없고 가로수길 등 일부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으며 상권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10명 중에서 투석기 2명, 3명만 이렇게 안 사도 이렇게 상권이 위축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가로수길 등 일부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었다. 그래서 상권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프라임급 오피스 좀 괜찮은 거는 대기업도 입주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1~2% 정도의 낮은 공실률, 좀 후진되는 대기업들이 들어가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라이드 문제니까 강남 불패 현상이 일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좋은 데는 오피스는 낮은 공실률. 그래서 오피스 시장 2025년 초에 이 3%, 3.4% 수준으로 1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이게 공실률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급속하게 좀 악화되고 있냐? 그러면 그런 부분 제일 소비가 많은 곳이 강남인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3년 만에 3% 진입 영국제한만 맞고 있다. 수출은 잘 되고 있죠. 근데 수출이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대기업들은 또 안 되고 있어요. 자금이. 그래서 이게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한나라든지 이게 몇몇 기업들 외에는 이게 딱히 잘 되는 데가 없냐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전부 다 경제가 이렇게 재편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조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타격을 받은 부분인데 수출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영업자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내수시장 위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볼. 저출산 고령화 맞물려서 내수시장이 장기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프라임 오피스 1% 낮은 공실률, 우량 임차인 위주로 안정적인 수요, 일반 중소형 빌딩, 강남 이면도로 일반 빌딩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그래서 오피스 시장 내에 구글 자료에 구글 자료 그대로 읽어드린 거. 가로수길은 40% 이상의 높은 공실률, 쇠락하는 상권의 모습, 폐허 수준. 그래서 가로수길은 완전히 죽었나? 강남역도 옛날에만 해도 갔을 때마다 사람이 꽤 많았는데 강남역, 논현역 메인 상권은 비교적 안정적이나 밸리업, 리모델링한 꼬마 빌딩 등의 공실이 증가한다. 들어올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외곽으로 아예 그냥 가거나 이런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창업이 활발하면 미국 같은 데도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뭘 창업을 하려고 해도 뭘 마땅한 게 없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기업들이 다 전부 다 수출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내수 위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외국인들이 그나마 많이 들어와서 2천만 시대인데 이렇게 좀 소비를 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거는. 네. 네. 외국인들의 출연이 많이 되는 그런 데는 조금 투자를 할 만합니다만 그것도 옥석을 가려야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속적인 거냐의 문제인데요. 핵심 상권 우리 내국인들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외국인들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코로나 사태 이런 상태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또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겠어요. 핵심 상권 이면도로 메인 도로변과 이면도로 먹자 상권의 공실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높은 임대료, 가로수길 등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상가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상권 트렌드, 한남, 도산, 성수, 타 지역으로 수요가 분산되며 전통적인 강남 상권의 인기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및 리모델링, 강남권역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늘고 기존 빌딩이 리모델링을 위해서 공실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품질이 그래서 좀
단가를 좀 높게 받기 위해서 임대료를 그래서 이게 좀 공식 하는 거 좀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강남권역 공식률은 2025년도하고도 별 차이가 없이 예전에 2025년도 4월달 뉴스를 보면 강남권역 공실률이 3.4%로 여전히 높네요. 종로와 강화문을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종로와 강화문을 포함한 도심권역이 3.04, 여의도 권역은 2.41이었다. 이렇게 여의도가 그나마 좀 낫네요. 2.41이었다. 종로와 강화문 2.5, 3.04, 여의도 권역은 2.41이었다. 증권사례도 이제 금융회사들이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을 보시면 그래서 강남권역 공실률이 1년 새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게 강남권역엔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IT 업계가 침체되어서 소프트웨어 업종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짜줄 수도 있으니까 말로만 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IT 업계 침체로 이들이 폐업하거나 임대료가 싼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사례가 많다. 폐업하거나 외곽으로 좀 옮기는 이런 GBD 내에서 중형 빌딩이 2,000평 이상 또는 5,000평 미만의 공실률이 4.44로 가장 높았다. 어중간한 데는 그냥 날아가네. 중대형 빌딩 5,000평 이상 1만 평 미만이 4.19, 소형 빌딩이 3.49, 소형 빌딩 2,000평 미만인데요. 그나마 조금 낫네요. 강남권 중에서는. 프리미엄 빌딩 2만 평 이상, 대형 빌딩 공실률은 약간 2%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중간한 데가 안 되고 소형 빌딩이 차라리 낫구만. 소형 빌딩 2,000평 미만 3.45.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 차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여의도 권역이 그 소형 빌딩 공실률이 3.85로 인구수가 그렇게 거주하지 않고 직장인들이 저기 퇴근하면 이거 없어지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중대형 빌딩, 중형 빌딩이 중대형 3.15, 중형 빌딩 3.15 이렇게 나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종로 강화문 이쪽은 중형 빌딩 공실률이 5.31로 가장 높았다. 소형 빌딩이 5.19로 다음이었다. 종로도 이렇게 5.5를 강남보다 더 심각하네.